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아이디어 생산법 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림스의 컨셉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좀 쉬운 것 같은데 하시면서도 이거 막상 내가 써먹으려니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좀 쉽게 이 림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이디어 블록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블록 형태의 장난감 여러분들 다 가지고 놀아보셨죠? 어떻게 이거를 블록을 쌓느냐에 따라서 집이 되기도 하고 배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블록 형태의 장난감에서 이 영감을 좀 받아서 아이디어 블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림스의 세 가지, 리무브, 익스체인지, 애드 같은 경우는 주로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은 재료에 관한 것이고요. 쉐이프는 모양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에 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혹은 알고 계신 지식에서 뭐가 있는지를 정의를 해주시고 그 정의된 것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재료 같은 경우도 어떤 재료가 있는지 뭐 철이 있다, 플라스틱이 있다, 고무가 있다. 그러면 걔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도 사각형, 원, 타원형 이런 모양들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고 이것을 리스팅 해주십시오. 본인만의 아이디어 블록을 먼저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성한 아이디어 블록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림스를 적용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서 보시고 가져다가 적용해 보시면 좀 쉽게 수월하게 아이디어를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컵이 하나 있어요. 컵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컵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가져다 쓰냐에 따라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발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이디어 블록을 좀 정의를 쭉 해봤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블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컵에다가 열선을 가미해주면 열선을 애드해주면 가열컵이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발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컵에다가 사각형 모양을 바닥에만 붙이게 돼도 구르지 않는 컵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 되면서 구르지 않는 컵 새로운 형태의 발명이 되게 됐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이 구르지 않는 컵이 무슨 기능이 있냐? 어디다 쓸 수가 있냐?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건데 아이들이 크면서 호기심이 많다 보니 손이 닿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만져다가 쓰러뜨리거나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컵 같은 경우 대부분 유리 혹은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굴러서 떨어지면 깨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구르지 않는 컵 같은 경우는 쓰러뜨리더라도 구르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 다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컵에다가 무언가 단순하게 통이나 상자, 다른 형태의 컵을 하나 더 결합해 줌으로 인해서 열천원 컵.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고 들고 나가실 때 컵홀더 형태로 하나 더 이제 끼우심으로 인해서 단열의 효과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형태의 발명으로도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텀블러 사러 가시면은 이런 거 좀 많이 보실 건데 컵에다가 고무 재질로 된 손잡이를 더해줌으로 인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 이런 발명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제 리스팅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 블록이 이 아이디어 블록 리스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굳이 리스팅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지나시다가 혹은 어떤 기사를 보시다가 어떤 지식을 접하셨을 때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이거 가져다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세요. 본인만의 아이디어 블록 리스팅을 해뒀다가 림스를 적용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때 이것을 가져다가 접목해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아이디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어 블록 리스트에 고무자석이라든지 공기 혹은 자력을 쓴다든지 진동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단골 메뉴로서 가져다가
놓고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림스를 활용한, 아이디어 블록을 활용하는 하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강의에서도 제가 잠깐씩 언급했었던 비닐하우스를 대처할 수 있는 PET 작물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PET 하우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비닐하우스에서 수리가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리무브, 제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비닐과 철근밖에 없는 재질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사실 제거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비닐을 무엇으로 대처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철근, 뼈대를 무엇으로 대체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도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저렴하게 온실 효과를 낼 수 있는 비닐하우스인데, 여기에다가 유지보수 혹은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감히 한다는 거는 방법은 많겠지만 원가 경쟁력에서 이 농민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가격을 올려서 쓰기에 부담스러워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리스팅했던 것 중에 하나가 PET 소재입니다.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비닐에 비해서 찢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튼튼하고 그러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비닐 대신에 PET 소재를 재료로 이제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양 측면에서도 파손된 부분이 유지보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비닐이 원바디 재질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양을 분리 형태, 일체형에서 분리 결합형으로 변경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복합 발명이죠. 재료를 바꿔주고 모양을 조금 손을 대줌으로 인해서 일반 비닐하우스를 대처할 수 있는 조립식 작물하우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비닐에서 PET 소재 이렇게 바꿔줌으로 인해서 좀 더 튼튼해지고 재료비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재료비, 원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실제로 많은 제조기업에서 이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특허가 되고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성 측면에서 원가도,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이 원가나 재료비 단가도 하나의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공모전 같은 데서 심사받을 때 이 부분 꼼꼼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디어 생산법 림스를 보다 좀 더 쉽게 활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블록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아이디어 블록화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나만의 아이디어 블록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실제로 발명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